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는 2.6%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는데요. 이 미국의 4분기 GDP가 3.2%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 더욱더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GDP의 하향 조정을 두고 수출과 소비 지출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 상황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가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내일은 연준이 CPI보다 더 선호하는 지표 PCE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상승세가 내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전망 오늘 우리 방송에서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방송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이네요. 이제 3월의 마지막 전날입니다. 자, 3월도 2월 못지않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자,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성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자, 마지막에 어쨌든 유족의 비를 좀 거둬야 되는데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거기에 혼돈스러움을 좀 깨끗하게 좀 말끔히 해소해 드릴 수 있게 오늘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전해드리고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4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명 마스터와 함께하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현재 상품별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오일과 골드 그리고 미증시 선물, 파운드와 유로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0.78% 상승하면서 13,0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 30분 개장하면서 고점을 찍었지만 분봉상 기준으로 파동이 심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나온 경기 지표는 굉장히 증시의 호재로 발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아직 증시는 분봉상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역시 분봉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시 58분경에 저점을 형성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0.74% 큰 폭으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높이 상승한 강세를 보인 데에 대해서 일본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씩 출현은 되고 있지만요. 아직은 하락하고 있는 기조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고 있는 골드,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도 굴하지 않고 상승, 하락으로 지금 막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좀 등락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개장 이후에 저점 형성했고요. 횡보하고 있는데요. 골드 아직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모습 분봉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도 불이장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0.64% 상승하면서 1.0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의 개장과 함께 고점을 찍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유로 전망 함께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의 파동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선경 마스터와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일단은 지금 미증시 3대 지수의 개장 출발이 좋았고요. 경제 지표의 발표도 흐름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경 마스터님, 일단은 내일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호재가 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금 좀 경계 심리가 발효될지를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오늘 전망하시나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참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저번 달에 비해서. 네. 결국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시장이 또 해석을 할 테고. 자, 그리고 또 아까 GDP가 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그것도 이제 시장이 또 좋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역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지금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됐잖아요. 일단 봉합은 시켰지만 결국엔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증시는 무조건 악재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달러 보세요. 달러 지금 보시면 달러가 지금 뭐 102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자, 달러 힘이 약세로 또 돌아섰어요. 왜? 자, 지금 인플레이션에 돈을 지금 긴축을 해야 되죠. QT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돈 또 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때?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 침체도 못 잡고 이래저래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서 오늘 증시는 또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상승세가 내일까지 이어질까라는 거는 조금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오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보합권에 좀 마감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요거 다우를 잠깐 볼게요. 다우를 보면서 그러면 다우를 보시면 좀 답이 좀 나오실 거예요. 다우를, 네. 다우를 보시면 자 다우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폭이 뭐죠? 별로 크지가 않죠. 그렇죠. 예, 상당히 뭐 미약해요. 미약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나스닥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주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필요할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13,100을 돌파를 한번 해주면 오늘은 상승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3,100이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면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거는 단언하게 좀 이른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갑자기 뭐 13,100을 찌르려고 그러다가 장대 음봉이 좀 나왔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오늘 투자를 하신다면 자, 일단 오늘은 상승보다는 이제 어차피 상승은 어느 정도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13,080에서 90에서 100 사이, 그죠? 13,100에서 13,090 사이, 그 사이에서 저항을 받으면 짧게 해가지고 수익을 좀 오늘 내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중요한 지표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롱 포지션으로 하지 마시고 숏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전략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개장 이후에 나스닥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13,090에서 13,100포인트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단기 매수, 하지만 숏으로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으니까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서영 마스터님, 우리 5일도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 지표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좀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역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앵커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결국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라는 건 뭐 이꼬르 뭡니까? 석유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를 바로 지금 5일이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저 지지난주처럼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저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일봉상 봐도 지금 5일 20일 이평선을 지금 전혀 지금 뭐 지지를 못하고 여기서 어떤 강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 침체단 서막이 딱 시작되면서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하면서 어떤 유가의 움직임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하락폭도 오늘도 크지가 않아요. 왜? 내일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강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지금 뭐냐? 오늘은 정말 투자하기 너무 힘든 날이 될 거예요. 어제도 힘들었어. 어제도 거의 뭐 미장이 열리고 나서 한 12시 넘어서 12시가 거의 1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거의 뭐 큰 폭의 진폭 없이 강한 박스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지루하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루의 연속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상품, 아까 나스닥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정말 짧게 보수적으로 또 아닌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또 매매를 안 하시고 또 쉬어가는 것도 어떤 투자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유효하겠다. 하지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왜? 내일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됐든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73.50 정도, 그죠? 73.50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변동성을 또 심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73.50달러에서 거기에서 저항을 받으면 한 번 아니죠. 몇 번 말씀드린 거 두세 번 저항을 받게 되면 거기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5일도 함께 전략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내일이 정말 디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짧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5일 같은 경우 지금 데일리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73.50달러에서 여러 번 지지되는 거 확인, 이 저항 확인한 다음에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정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 아까 방송 막 시작할 때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몇 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청자분들도 요즘 특히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천명 마스터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으로까지 대응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골드는 안전 자산이죠. 그죠? 국채하고 안전 자산이고 달러는 위험 자산, 주식도 위험 자산인데 자, 제가 방송을 이제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달러 인덱스를 봤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유로하고 파운드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럼 반비례 관계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지금. 골드가.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이것도 내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D-Day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일 때문에 오늘 되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기 지금. 2,000하고 19,000. 요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계속 항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을 누군가 타겠죠. 그 날은 내일이면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힐 수 있는 상당히 요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현재 지금 밑에 RSI 보셔도 마찬가지. RSI도 뭐 그죠? 어제는 3일 월요일은 음봉이 나오고 어제는 양봉이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이 참 매매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자, 오늘 만약에 전일 저가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 그래서 짧게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만약에 저항받잖아요. 그러면 전일 저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 걸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입하는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60일 이평선의 강한 변곡점이에요. 그 하루의 변곡점이다. 그럼 거의 밀렸죠, 지금. 밀렸기 때문에 240일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240일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여기 밑에 또 뭐 여러 가지 이평선, 뭐 300 등등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내려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240일 이평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래서 여기서 저점 확인하고 매수 전략을 이것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까지 모든 상품들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모든 상품 역시 박스권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이 정말 디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방송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또 4월의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시황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방송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천명 마스터의 27년 노하우 모든 매매 전략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리서치 헤드는 이는 투자자들이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고 보는 신호라며 은행 위기가 끝났다는 중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려했던 금융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투자 심리를 되돌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 CA는 미국 채권 금리가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A는 미국 은행권 우려 진정과 함께 오는 31일 나오는 미국의 PCE 물가 지수가 채권 금리의 새로운 움직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은행권 혼란과 함께 지나치게 후퇴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심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채권 시장은 새마을금고가 실제로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이에 따른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명목상 부동산 PF 대출은 없어도 이것이 PF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진 않지만 건설업과 부동산 기업에 대해 대출하거나 혹은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방식을 취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는 부동산 PF와 유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천명 마스터와 하나씩 우리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우리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첫 번째 이슈는 이 빅스 지수가 이 실리콘밸리 지금 파산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 위기의 끝이고 앞으로 이렇게 금융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분석한다고 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이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재도래가 된다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슈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천명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잠시 임시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내관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논리는 뭐 위기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위기 끝이라고 하니까 뭐 마치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면 제가 결론을 좀 짓고 싶고, 자, 여기서 뭐 반등 신호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죠. 일단은 이제 SVB가 터지면서
자,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 그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잠재가 됐고, 또 연준이나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부 자체에서 발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죠? 뭐 CS 사태, 도이치뱅크 다 합쳐갖고, 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완화가 되면서 참 빠른 시간 내에 참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엘렌 장관까지도 말이 자꾸 뭐 예금 보급이 설왕설래하는 상황. 결론은 이제 돈을 다시 찍어내고 있는 상황들,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은행도 잡아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면서 빨리 어떻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빅스죠. 시카고 CBO 이거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나오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공포 지수예요.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냐 보여주는 게 이게 빅스라는 건데. 자, 1월 달에도 그죠? 한 1.8%, 1.9%까지 왔다가 2월 달에 그죠? 다시 한번 공포스러운 장이 재현이 됐어요. SVB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때 거의 27%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 시청자 이거 참고로 좀 아셔야 돼요. 아직도 공포스러운 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빅스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8에서 20 정도면은 공포 시장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간에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언제 공포스러움이 끝나냐? 그러면 30에서 35까지가 정점이에요. 이게 작년 이제 8월 달, 뭐 12월 달이죠. 여기 좀 보시면. 자, 요때 장이 이제 이제 공포스러움이 끝났다고 이제 여기서 종점을 찍는 거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 15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완전히 공포스러움이 끝났다. 그렇게 예견을 해야 된다. 빅스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자, 그럼 화면 잠깐 내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공포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섞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석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은행 위기가 계속해서 끝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좀 투심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공포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나의 논평, 뉴스가 나왔어요. 제2의 SVB 수두룩하다. 이게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500개예요. 지금 은행 11은행에 그러니까 미국 은행의 11% 500여 원이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11%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거의 글로벌 금융이 버금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결국에 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이 많이 중소형 은행에 돈 떠나면 어떻게 돼요? 뱅크런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조그만 은행들마다 다 조그만 은행들마다 은행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들이 조그만 지역들이 하나하나씩 도미노스로 무너져 버리면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가 정말 또 다른 내관이에요. 자, 이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안 잡을 수 없어요. 금리 무조건 올려야 되죠. 자, 5월까지 또 올릴 거예요. 아까 패드워치 봤단 말이에요. 패드워치 잠깐 봤는데, 패드워치가 아까 GDP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한 60%까지 됐었는데,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금 0.1을 올리는 게 더 막대기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가 오구나.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예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은행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꼴은 뭡니까? 주식 시장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그죠? 맨날 흐린 날만 오지 않겠죠. 좋은 날이 오니까 저 기다리는 것도 어떤 투자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공포장에 들어있고 은행의 위기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날을 위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나가고 시황을 분석해 나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연관되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새로운 예측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위기가 완전히 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PC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금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한편에 좀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다시금 금리를 더욱더 인상해 나가는 기조가 다시금 생겨날까요? 어떻게 보시죠? 내일이 그걸 이제 증빙을 해줄 거예요. 네. 결국에 내일 이제 PC 발표, 기대 인플레이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내일 완전 인플레이션에 완전히 이게 축제. 내일 엄청난 이제 소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PC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보고 우리 시청자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또 각설하자면,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은행위가 일단 봉하게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연준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골치 아프, 자, 연준이 3월 달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0.50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0.5 갈 수도 있다. 시장이 0.5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터져주니까 파월은 안 돼 하면서 신 거죠. 왜? 일단 자기의 책임을 조금은 더 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졌다. 시장이 자꾸 위기가 끝났다. 그럼 파월은 그러면은 금리 안 올립니까? 간단하죠.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잖아요. 물가 안정, 노동 안정. 원래 가던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증시가 좋게 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이해는 합니다.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려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팩트는 가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연준은 또 금리를 올릴 테니까. 일단은 하나의 어떤 혹이 떼졌으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우리 시청자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제일 보는 게 근원이에요. 근원. 전월 대비. 전월 대비고요. 자, 일단은 이게 저번 달 겁니다. 0.6%예요. 자, 예상치 0.6%.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때요? 이게 파월 의장이 제일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죠. 어떻게 해요? 이거 금리지 5.0%까지, 물론 이제 발표되니까 4.75까지 올렸겠죠. 자, 4.7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0.6. 이거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파월이 내일 이게 발표가 이거보다 더 좋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개인소득도 마찬가지. 개인소득 어떻게든 늘었어요. 개인소득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늘었다는 거예요. 줄진 않았죠. 그죠? 자, 그리고 맨 밑에가 또 봐야 돼, 이게. 자, 이거 두 개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근원이 중요한 거고. 자, 맨 밑에 근원 1년치를 보면 이거 4.7 처음 게 저번 달 거예요. 자, 이게 4.7, 4.7.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연준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인플레이션 바라보는 게 PC 물가란 말이에요. 얘는 2%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번에 3월 점도표 나왔죠. 그때 오히려 12월 달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여튼 0.1%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까지 그렇게 해서 3.6%, 결국에 2%까지는 택도 없죠. 그죠? 근데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멀어 죽겠는데 이것도 변함이 없어.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움직임 뭐예요? 좋다? 나쁘다? 안 좋죠? 그죠? 이런 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파월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금리의 정책을 정하겠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말해주죠. 자, 썩 좋지는 않죠. 물론 뚜껑은 내일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더 안 좋게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한 싸늘한 그런 시장이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저는 정말 좋겠어요. 정말 억지로 지금 따뜻한 봄날인데 증시도 따뜻한 봄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좀 이런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와서
시장이 또 깔끔하게 금요일 날 마무리돼서 이제 벚꽃도 폈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 나락 가면 어떻게 놀러도 못 가죠 집에서. 어떻게 놀러 가요. 마음 아프잖아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라는 그 증거와 신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이 지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앞으로 밝은 4월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이 은행권 리스크를 한번 끌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마을금고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가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좀 기사인데요. 네, 마스터님, 사실 새마을금고에는 부동산 PF라고 하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좀 대출 형태가 가지고 있고 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자, 미국은 터졌는데 한국은 안 터졌다? 은행 위기가 좀 의아했어요. 네. 의아했고, 뭐 홍콩 항생지수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그러니까 CS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홍콩이 이제 전 세계 금융의 허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가 좀 됐는데 이상하게 한국만 안 터졌다. 그래서 저는 터질 줄 예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건설 쪽이 저번 달 작년부터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었죠. 롯데건설도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지방건설사 작년에 웬만한 조그만 뭐 지금 그러니까 매스컴에도 나왔었잖아요. 부도가 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장에 화두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SVB 사태, 이거 제가 보기엔 새마을금고가 한국발 어쩌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발 SVB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새마을금고라는 회사, 이 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조합이잖아요, 조합. 일반 은행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자, 일반은 금융감독원에서 관할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관리에 대해서 약간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세세한 거를 못할 경우에 금융감독원 지원을 받지만 약간은 자유로운 은행이다. 조합끼리 만드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 PF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기 보시면 2022년까지 PF 대출이라는 걸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뭐 정부에 발표를 했을 때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보고서상은 한 게 없죠. 뭐 PF란 자체가 없는데 당연히 그거는 페이퍼에서는 완벽한 거죠. 대출에 한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가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한테 대출해 준 거고, 오른쪽이 이제 신탁한테 사업비 대출해 준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답이. 자, 2020년, 2004 계속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저거예요. 이거 대출은 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연체가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연체율이 많다는 얘기 결국엔 뭐예요? 은행한테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도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지방 6개 새마을금고가 지금 거의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와 있고, 그 아까도 제 지인한테 또 공고를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인한테 또 연락을 받았어요. 야, 새마을금고 어때? 이거 오늘 내가 오늘 발표할 주제인데. 그래갖고 일단 돈 빼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런 사태가 또 있었잖아요. 원래도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밖에 또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상을 또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리스크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관가에서 또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이거를 예주시하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해요. 자, 미국처럼 새마을금고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아,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 비해서 부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니다. 그럼 자체 해결하라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5천만 원 이상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 이거는 조금은 안 좋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새마을금고 말고 이제 기타 등등 은행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거 뭐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거기 자세한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거기다가 또 뭡니까? 제가 27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저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1996년부터 주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태는 주식이 되겠죠.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상승할 때 좋은 결과를 내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해외 선물은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해외 선물은 상승일 때도 좋고 하락일 때도 좋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자, 하락일 때는 투자 안 하시면 돼요, 주식에. 그죠? 자, 그럼 어때요? 뻥 먹고 알 먹게요. 제 기법 가지고 하시면, 이거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네? 자, 그럼 강하게 어떻게, 용기를 내시고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하락이 나왔네? 좀 쉬어보면 되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선물은 뭐예요? 파생은 뭡니까? 해지 상품이죠, 해지 상품. 그죠? 자, 그럼 마냥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은 굴려야 돼. 돈은 일을 시켜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돈을 계속 놔두면, 집에 놔두면 돈, 부의 창출을 못 하죠. 자, 그러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보면 해외 선물도 매력 있는 상품이구나.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매도일 경우에 해치를 하시면서 또 수익을 내시고. 그죠?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어떤 범위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요거 2개 있습니다. 그거 잘 드리고, 저 4월 달에 또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거까지 다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12시 전까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핫이슈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000명 마스터와 이어서 계속해서 이 투자 전략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먼저 3월 첫 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에서 각각 80칙, 16칙의 수익 내주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률 3.3% 마이너스 약손실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둘째 주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 나스닥, S&P 500, 홍콩 항생에서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셨는데요. 5일에서 약손실이 있었지만 골드에서 43칙, 나스닥에서 100칙, S&P에서 324칙, 홍콩 항생에서까지 무려 140칙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 총수익률 57%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매매 일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요. 골드에서 147칙의 수익, 나스닥에서는 122칙, 5일과 항생에서 각각 37칙과 90칙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무려 30%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공개해 봤는데요. 네, 그 전에 마스터님, 이 해외 선물을 매매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매매 기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하나만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와도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방송 중에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테니까 오늘 방송 중에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차트를 보면서 리얼하게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차트로. 자, 지금 이 시각에는 제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혼조된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자, 조금 돌아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구간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수 쪽을 한번 보자고요. 매수 쪽을. 자, 매수 쪽을 보시면 자,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 1부터 4까지 출발합니다. 스텝 1을 뭐를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리얼 시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매번 제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달러를 먼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가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이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하락이면은 증시는 상승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그걸 체크를 해야겠다. 근데 그걸 체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입을 하면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때 이제 RSI를 이제 스텝 2가 RSI. 저 RSI를 보셔야 되는데 자, RSI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 시그널. 그죠? 매수 시그널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각도가 35도 정도 가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근데 아직은 뭐 각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든 일단 상승의 시그널이 났다. 이래 스텝 2고. 자, 그다음에 스텝 3. MACD. MACD라는 건 추세 보조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세 보조 지표가 있지만 MACD만큼 제가 써보니까 가장 신뢰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MACD를 체크하시면서 어떤 추세를 좀 보시면 상승의 시그널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각도가 35도 꺾여주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우린 진입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진입 포인트. 자, 진입 포인트는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자,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진입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자, 매수일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역배열, 정배열이라는 거 있어요. 그 공식은 무조건 여기서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자, 이론에 근거한 거는 실매매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래야 돼. 남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허무맹랑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27년 동안 만들어 놓은 완전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면 제 걸 한번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12절에 들어오시면 제 기법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고 자, 한 번 해자마자 뭐 이게 무슨 뭐 제가 이건 이 뭐예요. 금나라 뚝딱 나오는 보물단지도 아니고 자, 적어도 제 걸 기법을 저 노란톡에서 받으시면 장시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매수라는 거 일단 5일 이평선, 역배열, 정배열 일단 잊으시고요. 이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가 저게 있어야 돼요. 22평선. 그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ACD가 나올 때 적어도 5분봉을 제가 이제 보는 거는 5분봉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5분봉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근데 왜 이렇게 각도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이평선들이 다 수렴해 있는 구간이에요. 자, 뭐 20일, 60일, 120일.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어떤 이평선이 수렴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상승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결국엔 여기서 자, 매수일 경우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돼요. 골든 크로스. 그래서 5일 이평선, 20평선을 돌파를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적인 어떤 수익을,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계속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어디서 손절을 하느냐, 익절을 거느냐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죠. 자, 그거는 이제 RSI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실 필요가 없고, 자, MACD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언제 추세가 꺾이느냐. 그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어떻게 돼요? 익청을 하고 수익을 마감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MACD 이제 매도 여기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다 상이한데 근데 보이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 걸 가지고 내 거 하는 거랑 다르다. 거기에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매도의 시그널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6.25 전쟁선 매매 기법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3월 넷째 주 매매 일지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요즘 골드 굉장히 추세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지금 3월 넷째 주를 보면 골드에서 높은 수익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0치게 수익 내주셨는데요. 골드 어떻게 추세를 파악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번 이유 들어보면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이트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하고 가장 밀접하게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수보다는 이게 더 깔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수 상품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정치, 경제, 뭐 등등등등.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안전자산 선호냐, 위험자산 선호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는 거고, 달러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투자를 계속 했어.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어떤 이득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법, 제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3월 달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세로 좀 돌아서는 것이 느껴졌어요. 느껴지면서 여기 RSI도 일단은 강한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각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건 강한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거기다 이제 스텝 3. 자, MACD 각도가 35도 이상 나와줬죠. 그러면 더 보탬이 됐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퍼펙트한 싸움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자,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보세요. 여기 120이랑 242평선이 밑에 딱 지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지라고 저항을 붕괴라고 안 내려가고 있죠. 지지하면서 RSI, MACD까지 딱 맞아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전하게 딱 들어가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2평선 제일 하단에 있죠. 그래서 22평선이 돌파를 하면서 62평선이 깼단 말이에요. 그럼 62평선이 깼다면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거는 다 중장기적으로, 그죠?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어떤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꺾였다라고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상승 중입니다. 지금 장 보셨듯이. 근데 그죠?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당히 지금 2000에서 1950 그 사이에서 지금 박스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내일 때문에 그래요. 내일 때문에. 내일이 어떤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으면 그죠? 어떻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달러가면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다시 한번 2000을 돌파해서 날아갈 수 있겠죠. 요즘에 또 핫 이슈잖아요. 핫 이슈. 요즘에 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기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시그널이 조금은 더 있지만 달러를 예의주시하면서 골드를 투자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3월 한 달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3월 막바지에서 이제 4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계속해서 4월을 준비할 수 있는 대응, 해외 선물 매매 공부해 갈 수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께 다양한 매매 기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7년 노하우의 1000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은 당사를 사칭하는 페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